일조권 사선 제한을 많이 받아서 네, 보통 그렇죠. 보통은 뭐 한 4층부터는 많이 꺾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무려 6층까지 네. 거의 똑바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어떻게 지을 수가 있었죠? 이 건축법이 얼마 전에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건축비가 이전보다 좀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한 1억 한 8천? 서류상 수익률 계산 아무리 해봤자 네. 임대가 실현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긴 평당 얼마 정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답변드리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전에 순수 건축비만 평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 대표님도 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컨셉을 잡고 설계를 하고 또 시공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건물의 이제 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 이제 그런 신경을 쓰셨나요? 사실 기본적으로 임대를 해야 하는 네.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면적 확보, 네. 임대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야 네. 이득도 더 커지게 되니까 일단은 면적 확보에 주력을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그 확보된 공간이 네. 임차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평면의 구도를 네. 그렇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네. 또 사업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네. 저희 사업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비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건축 비용은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많이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적게 투자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가성비라고 하죠. 네. 투자금 대비해서 효율이 좋게끔 네.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제 수익형 건물이기 때문에 네. 임차인의 만족도를 높여서 공실도 없어야 되고 또 같은 가격에 임대료도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건물에 뭐 마감이라든가 어떤 요소가 있었을까요? 임대용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저희만의 또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어차피 비용을 투자하면 네.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네. 비용 투자를 해서 마감을 해야 임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임차인들이 네. 기본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평면 그래서 쾌적성도 많이 확보를 하고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깔끔한 그런 마감재를 네. 임차인들의 관점에서 필요하겠다. 그리고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네. 인테리어 비용을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파티션만 조금 나눠서 공간 확보만 하면 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감재 그래서 대중적이면서도 임차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감재를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차인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네.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네. 각종 설비 시설에 대한 투자의 부담이 사실은 그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서 임대차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냉난방 설비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이 건물을 보면 이 자리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조권 사선 제한을 많이 받아서 네, 보통 그렇죠. 보통은 뭐 한 4층부터는 많이 꺾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무려 6층까지 네. 거의 똑바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어떻게 지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지의 네. 컨디션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 프로젝트의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 제한을 덜 받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층고를 높여서 네. 건물의 높이를 확보하고 각 층의 쾌적도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높이를 네. 확보를 하게 됐고 네. 사실은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네. 이 부지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사업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었고 파악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죠. 층고를 높였다고 하셨는데 일조권 네. 사선 절 받기 때문에 층고를 높여서 또 6층까지 지었고 또 각 층의 층고도 또 일반 건물은 높이 지었다고 하는데 네. 그 층고를 높이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이제 일단은 층고를 높이게 되면 네. 같은 면적의 공간이더라도 네. 쾌적함이 다르죠. 네. 개방감이 다르고요. 요즘에 사실 업무용 시설에도 굉장히 좀 그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는 게 네. 개방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손님이 오더라도 느껴지는 사무실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층고로 개방감을 주고 거기에 이제 창문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개방감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도로 이제 전면입니다. 이 건물의 앞면인데요. 여기 이제 1층 들어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 보시면 2층으로 올라오는 별도의 계단이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가 보이는데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요거 부지를 검토를 하고 네. 설계 도면을 파악하면서 이제 주변 상권이라든지 영업 사항을 고려했을 때 네. 2층에도 네.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각종 그런 시설들이 네. 들어와도 된다는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2층에 네. 이 도로와의 접근성을 더 적극적으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보통 같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 여기 이제 출입문이 있고 그렇죠. 그 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2층을 올라가게 되는데 맞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의 접근성을 더 넓혀서 2층의 공간을 보다 공간의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네. 그래 이렇게 보면 이 공간이 넓어 보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2층에 이제 개방감
또 접근성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좋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엘리베이터가 일반 건물보다는 좀 넓어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층수가 6층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3층 이상 공간에는 업무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럼 사무용 공간에 이제 사무실에 오시는 네. 손님들 네. 쾌적한 엘리베이터로 모시려고 큰 엘리베이터를 썼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이것도 건폐율에는 포함이 되나요? 이 엘리베이터는 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예요. 네.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는 아. 이 엘리베이터 면적은 빠집니다. 그럼 좀 유리한 면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 그로 빠지니까 좀 더 넓게 높이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상황에 따라 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유리한 건 아니고 네. 어떤 경우에는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인 엘리베이터 공간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건물 이제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옥상에 보니까는 아무도 없어요. 네. 여긴 나중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 공간은 네. 일단 지금 방수 작업 중이고 네. 마감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고 네. 마감 이후에 이제 휴게 공간을 구성을 할 거예요. 어떤 그래서 공간이죠? 담배 피는 공간, 네, 저는 여기서 뭐 이렇게 담소 휴식 나눌 공간. 수 있고 휴식 공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네. 올라오셔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건축법이 얼마 전에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건축비가 이전보다 좀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 뭐냐면 네. 2019년도일 거예요. 그래서 소방법이 강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6층부터 네.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스프링클러 설비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저수조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수조를 지하에 놓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지하의 공간, 네. 그 다음에 토목 비용,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추가 공사 비용, 추가라고 하면 표현하면 그렇지만 네. 뭐 투입되는 그런 비용들이 어. 좀 부담이 되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비교해서 얼마 정도 더 들어간 건가요? 토목 공사비가 저수조를 위해서 다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냥 그걸 나누기가 뭐하니까 네. 토목 공사비에 그 스프링클러 설비 공사비만 한 1억 한 8천, 7천, 그 정도는 조금 더 들어갔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등포 공사할 때 집안이 약하고 또 이 벽이 약해서 그 CLP로 다 세봉으로 그렇죠. 보강 공사를 했어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그런 경우 없었나요? 저희도 이제 지하에 깊이가 있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저수조 시설이라든지 네. 또 지하 공간도 또 쾌적도를 확보하려면 깊이가 지하의 깊이가 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CIP 공법으로 공사가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 그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문제점이 네. 뭐였냐면 집안이 생각보다 약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계에서 원하는 허용 진해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강할 수 있는 집안 보강 공사가 추가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었죠. 얼마나 늘었어요? 그러면? 약 한 1,50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또 들어간 돈이 이렇게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장을 한참 지을 때 장마 기간이고 막 태풍도 엄청 왔잖아요. 네. 진짜 그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장마는. 그렇게 되면 공사에도 당연히 차질이 있을 테고 지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이 현장은? 뭐 이 부분은 네. 지난번 회기동 네. 현장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현장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장마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현장 역시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뭐 그렇게 지연이 많이 됐죠. 그래서 사실 경제적인 피해도 굉장히 크고 네. 공정도 늘어져서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좀 됐었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천재지변이니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어떤 이제 작은 부분을 확보할 때 좀 여유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건색모를 지은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치 선정을 할 때 그 컨셉에 맞는 목적에 맞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접근해야 될까요? 위치 선정은?
그러니까 지금 뭐 다양한 프로젝트의 특징이 있겠지만 네. 이 프로젝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임대의 안전성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페이퍼상, 서류상 수익률 계산 아무리 해봤자 네. 사실 임대가 실현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임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과 설계 기획, 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궁금해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공사비.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평당 얼마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조 대표님이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긴 평당 얼마 정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평당 얼마에 건축을 하세요라고 답변드리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그렇죠. 네. 이 서교동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네. 계약한 공사 금액이 있으니까 네. 그걸 단순히 면적으로 나눴을 때 비용은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얼마 정도 되죠? 순수 건축비만 네. 평당 460만 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 대표님도 이제 이런 현장을 PM도 하고 시공도 하지만 네. 이제 좋은 상황이 되면 이제 직접 투자도 하시나요? 그럼요. 그럼 이 건물도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신 거예요? 조금. 네. 네, 조금 하셨다고 하네요. 저도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교동 현장. 이렇게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노하우까지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제가 작은 현장도 있고 조금 이제 큰 현장도 있는데 오늘처럼 현장에 직접 나와서 조 대표님과 함께 여러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아직 마감이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뒤에 준공 예정인데요. 다 되면 그때 한번 와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조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현장 때도 또 좋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